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30일이고요. 저한테 오늘 조금 의미가 좀 있는 날인데, 뭐 생일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뭐 최근에 이렇게 근황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몇 번 짧게 짧게라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번 학기 그리고 다음 학기까지 이 동덕여대에서 연구년을 시작했어요. 연구년 1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벌써 이 금쪽 같은 연구년도 두 달이 다 갔네요. 근데 저한테 이 연구년은 그냥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연구 기간을, 그러니까 그 수업은 하지 않고 연구년을 그 보낼 수 있는 그런 기간만은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연구를 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2019년 4월경부터 이제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대략 한국에서 해야 되는 어떤 프로세스를 마친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풀브라이트라고 하는 그 연구 그리고 장학을 지원하는 재단이 있어요. 풀브라이트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상원 의원이 1946년에 미 국무부의 법령으로 만들어낸 그 장학 지원 제도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 160여 개 그 나라하고 이렇게 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과 또 프로페서 그 교수들이 리서처들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상호 교류하면서 학문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인 어떤 그 성과들을 높이는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이해를 높이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한미교육위원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진행을 해요. 그게 풀브라이트 코리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946년이 입법이 돼서 실행이 됐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1950년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0여 년간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못하고 있다가 1960년에 시작을 해서 첫 장학생과 어, 교류할 교류 가능한 교수들을 미국의 방문학자들을 보내고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 학생이나 연구자들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벌써 그래도 굉장히 오랜 기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또 풀브라이트 재단에서 밝히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다양하고 열려 있고 그리고 굳건한 한미 동맹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미국의 동맹으로 연결돼 있는 이 교육 교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풀브라이트에 사실은 제가 2019년 초에부터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풀브라이트로 연구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 대학에서 연구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았고, 그게 오늘 비자를 받는 지점까지 해서 한국에서 이런 그 교수가 연구년을 미국에서 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세스들과 필요한 일들, 절차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연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되게 기본적인 단계라든가 또 특별히 그 풀브라이트 그랜티라고 하는데 풀브라이트 연구 지원에 선정되는 과정까지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제 연구가 시작돼야 되는 거는 제가 미국의 대학에 가서 방문 연구자로서 방문 교수로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본격적으로. 그런데 사실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저 자신의 연구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연구 성과가 나왔을 때 공유하는 것, 그 지식과 그런 경험들을 미국 대학에서, 미국 현지에서 연구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상호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연구 성과가 나오는 거는 그다음에 이 공유할 부분이고,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주제로 삼은 거는 뭐냐면 풀브라이트 중견 연구자로서 지원을 받는 일테면 사안부터 오늘 비자 면접까지 해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이제, 저는 누군가가 많이 옆에서 조언을 해주지 않고 좀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관심 있거나 하려고 하는 어떤 다른 교수들이 있거나 또 지금 현재는 교수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장학제도라든가 교수 연구제도 같은 것들을 관심 있어 하시고 또 앞으로 그런 연구 기회들을 스스로 또 찾아가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그 컨텐츠를 하나 제가 겪은 거, 먼저 겪었다고, 아니 먼저 겪었단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것이, 벌써 1960년부터 이 풀브라이트로 방문 교수가 많이 미국에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배분들이 있는 거예요. 알럼나이라고 풀브라이트 알럼나이라고 하던데,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사교성이 약해서 그런지 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풀브라이트의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어떠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준비하고 또 어플라이를 해서 실행이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필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받거나 정보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건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이 풀브라이트, 특히 비지팅 프로페서 내지는 익스체인지 스칼라가 많이 어플라이를 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약간 이 소위 그 자격 조건, 여기에 신청을 하는 자격 조건들도 약간 이제 그 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국내에서 이제 특히 음 인문 사회 계열에서 또 예술 문화에서 어 교수로 있는 분들이 어플라이를 해서 미국 대학에서 연구하기에는 상당히 권위도 있고 또 수혜자가 되면 되게 스스로는 저도 그랬는데 스스로는 좀 영광스럽고 또 상당히 뭐랄까요? 성취가 느껴지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어서 어 누군가가 기본적인 자격이 되거나 또 관심이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좀 겪었던, 경험했던, 저는 좀 약간 혼자 하면서 고군분투했던 어떤 것들을 공유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왜 오늘이냐면 오늘 제가 아침에 사실은 아침 10시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이민 비자과에 가서 이 소위 비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미국 비자 인터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분들한테 제 이 소위 영상은 적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J1 비자라고 해서 그 학자, 연구자, 그다음에 뭐 인턴 이런 소위 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트랙이 비자 종류가 J 비자라고 하는데 그 J 당사자 비자에서 J1 비자고요. J1 비자로 좀 특화되어 있는 경우고 저 같은 경우는 게다가 풀브라이트 리서치 스칼라라는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그 비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 이민은 아니지만 비자를 받아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이 미 대사관에서 받는 그 비자 절차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른 것 같아요. 경험을 해보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풀브라이트 리서치 스칼라라는 카테고리 범주에 선정돼 있는 그랜티 수혜자로서, 그리고 어워드 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미국 대학에 가서 방문 연구를 할 거였기 때문에 비자 자체의 어떤 그 종류가 다르고, 그 또 그거의 비자 인터뷰 심사에 필요한 서류부터 심사의 어떤 과정들이 상당히 좀 달랐어요. 근데 그거를 비슷한 조건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내 대학의 교수가 저처럼 이제 예를 들면 associate professor, 그러니까 부교수 이상이 된 경우엔 지원할 수 있는 트랙이 바로 한미 교육연단 풀브라이트에서는 미드 커리어 리서치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견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죠. 미드 커리어 리서치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브라이트 or.kr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교수 전문가 장학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전문가 장학 프로그램이란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소위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지원 프로그램으로 받는 그게 아니라 국내 교수이거나 프로페셔널들인데, 전문가 그룹인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미국 대학이나 소위 중요 기관에 이렇게 그 익스체인지 해서 연구하거나 뭔가 답사하거나 한다고 할 때, 아니면 강의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크게 보면 음, 연구 장학 프로그램이 있고, 강의 연구 장학 프로그램이 있고, 한미동맹 장학 프로그램이 있고, 에모리 대학에 특화된 장학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와 강의가 같이 있는 경우는 여기에 선정된 교수님은 가셔서 연구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미드 커리어 리서치 같은 경우는 강의는 할 의무가 없고, 전혀 없고, 또 만약에 강의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떤 사례를 받거나 하는 건 절대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연구 지원을 받는 조건 자체가 연구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장학 프로그램에 저는 이제 그 어플라이를 했고, 그 어플라이를 해서 선정이 돼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건데, 트랙은 보면 제가 그걸 할 때 그 경우는 미드 커리어 리서치였어요. 그러니까 지원 시점에 전임 교수 경력이 7년 이상이고 13년의 경우에는 도달하지 않은 13년 미만 7년 이상인 교수들, 그래서 대략은 어소시에이트 부교수라고 부르는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들이 지원하는 트랙에 저는 넣었고, 그래서 선정이 된 거였죠. 근데 저보다 이제 예를 들면 경력이 더 짧은 사람들, early career research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대학의 교수로서는 경력이 7년 미만인 분들, 그러니까 신임 교수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분들이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 리서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대학의 전임 교수로서 13년 이상, 대체로 보면 이제 정교수가 돼 있는 거죠. 대학의 교수 그 구분법부터 지금 짧게 여담처럼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는 지금 전임 강사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조교수에서 시작을 하는데, 영어로는 assistant professor, 그다음에 조교수, 그다음에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그다음에 professor. 우리가 이제 대체로 그냥 교수 이렇게 부르는데, 그 교수라는 직함들이 이제 대학의 그 승진제로 보면 조교수에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부교수가 되고 부교수에서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정교수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부교수라고 대체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풀브라이트의 경우에도 그렇게 말하자면 early career, 그다음에 mid career, 그다음에 senior career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 그 서포트를 하는 그 트랙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mid career 리서치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근데 시간을 역순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인제 오늘 이렇게 그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을 공유를 하려고 짧게 인제 파일로 이 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뭘 준비했는가를 좀 정리를 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목을 풀브라이트에서 카네기 멜론까지라고 했는데, 이를테면 이제 제가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어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를 조교수를 거쳐서 부교수가 되고, 부교수가 된 시점에서 한 2 년이 지나서 이제 연구년을 맡게 돼서 제가 이제 연구년을 보낼 수 있게 돼서 학교에서 이렇게 승인이 돼서 연구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제 연구 기간을 연구만 할 수 있게 주어진 이 중요한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시점이 좀 더 구체적인 그 어떤 뭐랄까요, 아이디어로 나온 게 바로 2019년 4월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2년 전이잖아요. 2019년 4월에 내가 인제 2020년 하반기쯤부터는 연구년을 보낼 수 있는데 그러면 뭘 할 것인가. 그때 인제 생각한 게 독일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인제 박사학위 논문을 베냐민을 썼으니까 '독일에 가서 연구를 하면 어떨까?' 그다음에 또 프랑스에 가서 또 저는 낯설지만 그래도 유럽 대륙미학을 공부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관심들을 좀 '파리에서 연구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 막 하다가, 이게 또 되게 잡다하게 이런저런 공상을 좀 하다가 풀브라이트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풀브라이트는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은데 왜 이름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래전 우리의 스승들, 그리고 말 그대로 소위 가장 우리나라가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 어 한국의 유학생들이 유학 가기가 너무 어려웠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장학생처럼 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풀브라이트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영예로웠고, 정말 마치 월계관을 쓴 것 같은 그, 제가 받은 레터에도 인제 영문 레터에도 보면 이 풀브라이트 보드 멤버가 보낸 문구에 보면 그게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월계관을 쓴 것 같은 영예를 얻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그건 약간 인제 그 레토릭이라고 친다고 해도, 그렇게 한참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소위 그 장학 프로그램으로 이 풀브라이트가 있었는데, 그렇다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또, 그리고 굉장히 이런 장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무슨 그 연구 지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한국에서도 좋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제 그 풀브라이트에 대해서는 관심도 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들 어디서 들어봤지 뭐 뭔지 모르겠는 그런 거였고, 저도 좀 그랬었어요. 근데 퍼뜩 풀브라이트, 그리고 주변에서 인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한두 분 저한테 "거기 좀 알아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 나도 풀브라이트 가능할까?'라고 인제 약간 그 뭔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시작한 게 2019년 4 월이고, 벌써 이제 2 년이 전이잖아요. 그러면서 좀 봤더니 인제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fulbright.or.kr, 한미교육위원단.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도 보고 내가 어느 트랙에 지원할 수 있을까도 사전에 좀 조사를 좀 한 다음에 보면 인제 일정 기간이 공지가 돼 있어요. 그 온라인으로 자신의 맞는 트랙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봤더니 거의 8월 정도에는 벌써 제가 이 온라인 창구에 뭔가를 정보를 집어넣으면서 이 그 사이트에서의 어떤 그 정보들을 얻기도 하고,
제가 어플라이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들을 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되게 준비할 게 많아요. 최종적으로는 자기를 추천하는 추천 레코멘드 하는 레터를 세 통이나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자기를 레코멘데이션 해줄 수 있는 분들 세 분을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이 풀브라이트 쪽으로 레터로 내는 제출하는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풀브라이트에 관심이 있고 또 이런 연구 지원을 받으면서 연구를 하시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꽤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자신과 학문적으로 소위 교류하고 협력하고 또 자신의 어떤 연구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는 그런 동료들 내지는 선후배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건 여담이지만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서로가 그런 어떤 이해나 뭔가 세계관이나 지평이 좀 같이 있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그런 분들의 귀중함을 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막 꼭 뭘 얻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자신의 세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8월부터 그런 준비들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되게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도 도움도 받았고, 많이 지지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제 세 분의 그런, 레코멘데이션을, 세 분이 주는 그런 추천을, 무리 없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9월 16일부터 2019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딱 한 5일간 이 창구가 열려요. 그러니까 공식 접수 기간인데 이 온라인 창구에서 이제 접수를 했죠. 근데 창구가 그 전에도 계속 자기가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는 가능한데 그 공식 기간 동안에 이제 소위 서브밋을 해야 되는 거고 클로즈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접수를 했고 지금 보니까 제가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10월 17일에 인터뷰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최종 대상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전체 몇 명인지는 뭐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많지는 않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뻤어요. 이메일로 이 면접 대상자, 인터뷰 대상자로서 선정됐다고 언제까지 오라고 하는 메일을 받았을 때. 그래서 바로 얼마 안 돼서 10월 29일에 인터뷰를 한미교육위원단 저쪽 마포에 있는데요. 한미교육위원단 건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미교육위원단의 보드 멤버들이 다 참석을 하시고 한 7명 정도 되는데 7분 정도하고 저하고 1대 다로 이렇게 영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당신이 국내 발터 베냐민이라는 독일 현대 철학자의 전공자인데 그 철학의 핵심이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신 거랑 그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를 할 때 되게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가 리서치 프로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계획서 같은 거를 영문으로 내야 되는데 그 연구 계획서를 다들 이제 보드 멤버들도 교수시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구 계획서에서 밝히고 있는 당신이 쓰고 있는 이 포스트 크리에이션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런 질문들도 했고 그때 제가 마침 이 포스트 크리에이션이라는 제목의 포스트 크리에이터, 포스트 크리에이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 크리에이터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다. 퍼블리시드 돼 있는데 나는 이 책에서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현대미술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썼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미국의 대학에 가서도 아트 앤 포스트 크리에이터들의 소위 새로운 창작 크리에이션에 대해서 연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뷰까지 잘 마쳤고요. 그러고 나서
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최종 선정자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답이 없네.' 막 이러면서 한 두 달이 지나고요. 언제 인제 최종 선정 이메일로 이게 알림을 받았냐면 10월 26일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최종 선정이 됐다. 그래서 당신이 인제부터 풀브라이트 그랜티로서 어워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대학에 가서 이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을 수속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안내를 받았었어요. 그게 10월 26 일에 인제 축하 레터하고 더불어서 알게 받게 된 정보였죠. 근데 인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즈음엔 사실 그리고 제가 2019년 8 월부터 준비할 때부터 염두에 뒀던 대학이 NYU였어요. 뉴욕 유니버시티. 그리고 뉴욕 유니버시티의 이런 아트 앤 아트 프로페션스라는 디파트먼트에 이제 소위 interdisciplinary studies가 다원 연구가 있어서 학제간 연구가 있어서 거기에 교수들하고 좀 교류를 이제 하면서 나를 인비테이션 해 달라고 해서 인제 그게 가능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1 월부터 3월 사이에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전 세계가 심각해지면서 모든 국경이 닫히고 국경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심지어 쿼런틴 되는 사회적으로 이 소위 격리되고 거리를 둬야 되는 그래서 사실 이 풀브라이트 그랜티들도 말 그대로 이렇게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돼 버렸어요. 그래도 다들 뭐 인제 '아 뭐 2020년 연초만 이렇게 되고 코로나19가 끝날 거야.' 막 이러면서 다들 "당신은 6 월에 가니까" 네 제 주변 분들도 "6 월에 가니까 걱정 없죠." 막 이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게 점점 더 심각해졌고 아직도 우리는 이 코비드 19이 ongoing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가는 게 인제 완전히 불발이 되고 심지어 9월 정도 됐을 때는 2020년 9 월이 됐을 때는 미 국무부 명으로 모든 이 풀브라이터들은 2021년 1월 이후로 강제적으로 이 연구 기간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연구 연도를 2021년 12 월까지로 연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일괄 연구 기간들을 어 디퍼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NIU로 애초에 가기로 돼 있었지만 뉴욕 대학이 지금 봄과 여름 학기를 모두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대학을 저기 소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면 이 풀브라이트 리서치 트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위 인 퍼슨 코워크인 거예요. 사람들 간의 협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뮤추얼 소위 언더스탠딩 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 이해들을 현지 대학의 패컬티들과 또 소위 현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뉴욕 대학이 온라인으로만 그 학기를 진행하면서 제가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 버렸고 사실 그래서 작년 연말 정도까지는 제가 거의 이 풀브라이트 되게 애써서 준비했고 어렵게 됐다고 굉장히 기뻐했던 이 풀브라이트 리서치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당히 좀 우울하고 좀 실망스러운 상황까지를 예견을 했었는데 다행히 바로 연말에 인제 기억이 나는 게 인제 12월 17 일이 제 생일이었고 17일 생일날 뭔가 이렇게 되게 즐거웠어요. 좋은 어떤 기억으로 막 남을 만한 어떤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풀브라이트 쪽에서 확인을 하는 당신이 인비테이션 그 대학으로부터의 초청장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메일을 받은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그리고 나를 초청해 줄 수 있는 대학, 그리고 서로 코웍을 해도 의미가 있을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한 어떤 대학과 관계를 이렇게 이제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되게 운이 좋고 감사하게도 이제 카네기 멜론의 The Robotics Institute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일정으로 보면 2월 15일에 제가 그 인비테이션 레터를 받아요. CMU에 카네기 멜론 대학의 인비테이션 레터를 받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 학교의 예술대학 학장님의 사인과 제 사인까지 더해가지고 완전한 인비테이션 레터를 만들어서 상호 나눠 갖고, CMU하고 동덕여대가 나눠 갖고 그거를 풀브라이트 코리아에 제출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그 NIU가 아니라 CMU로 가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초청장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22일에 신촌 세브란스에서 비자 신체 검사 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영문으로 이 비자 신체 검사 결과를 발행해 주는 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제가 이제 비자 신체 검사 결과까지 다 만들어서 제출한 것이 이제 이 풀브라이트에서 요구하는 비자를 받기 위한 모든, 그러니까 미국으로 연구년을 보내러 가기 위한 행정 절차들의 서류를 다 낸 거예요. 근데 그 서류들도 지금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당연히 풀브라이트의 지원 서류부터 시작해서 재정 증명, 그것도 이제 제가 소속해 있는 한국의 대학에서 제 뭐 예를 들면 그 연구 기간 동안에 뭐 월급을 지급하는 증빙, 그 다음에 제 은행 증빙, 그리고 또 비자 신체 검사를 위한 건강 진단서, 뭐 이런 식의 뭐 여권은 당연하고 이런 것들을 쭉 내야 돼요. 그 서류들을 다 내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미국 대학에서의 그 인비테이션 레터가 되겠죠. 그것까지 쭉 낸 다음에 기다렸다가 제가 지난 4월 23일에 풀브라이트 측으로부터, 풀브라이트 코리아로부터 최종적으로 DS2019라는 문서를 받습니다. 그 DS2019라는 문서가 뭐냐면, 사실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중요한 정보는 다 가려놨는데요. 이 DS2019라는 게 이제 사실은 J1, 아까 말씀드린 그 비이민이고, 이민이 아닌, 그런데 교환교수라든가 방문 연구자의 경우를 위한 비자 종류를 제출할 수 있는 완전한 문서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것이고, exchange visitor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그래서 J